안녕하십니까. 강동고스의류 수학 강사 김찬입니다. 여러분들의 2학년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의 대박을 위해 저희 강동고수 수학에서 모의고사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조금 많은데 시험지 구성을 보시면 어디서든 있을 법한 흔한 문제이지만 오답률 높은 문항들, 그리고 시험에 두세 문제씩 꼭 있는 킬러 문항들 위주로 시험을 구성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시간 내에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오답 정리도 좀 빠짐없이 진행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떠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할지를 좀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설 영상은 킬러 문항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킬러 문항이다 보니까 풀이도 길고 문제 자체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들어가시면서 하나라도 더 본인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열심히 찍었으니까 그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의 밑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21번인데 이 다음 등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해석을 좀 잘 하시면 되게 손쉽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요. 자, 앞에 것을 예로 들어서 보죠. 자, 제가 지금 적는 것처럼 2분의 1 x제곱과 로그 2x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해가 a다. 그래서 a를 넣어서 등식이 만족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방정식의 해가 a라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미시 2분의 1인 지수함수와 미시 2인 로그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누구다? a. 동일한 해석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것도 해석을 해보면 미시 2분의 1인 지수함수와 미시 3인 로그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누구다? b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미시 3분의 1인 지수함수와 미시 2인 로그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누구다? c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모두 해석해 놓으면 저기 나열된 함수들을 동시에 포개서 그 교점의 위치를 잡아보시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 나와? A, B, C의 대소관계가 따라 나오실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시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를 그리실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그리는데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다라는 게 조금 약하신 것 같으면 꼭 복습을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던가 3분의 1과 같은 형태를 바로바로 좀 쓰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자, 비슷하게 갑니다. 역시 로그 함수를 그리실 건데 하나는 요렇게 또 하나는 요렇게 한번 표시해 보셨고, 자, 로그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위치를 찾아봅시다. y는 2분의 1 x제곱과 y는 로그 2x의 교점, 여기, 자, 이 친구의 x값이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y는 2분의 1 x제곱과 y는 로그 3x의 교점, 자, 여기죠. 자, 이때 x값이 b. 자, 마지막으로 미시 3분의 1인 지수함수, 미시 2인 로그 함수, 그 교점이 여기, x는 c죠. 자, 제가 그림을 그렇게 이쁘게 그린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그림을 그리시면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바로 확인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동시에 포개시는 거 보실 때 미세 값 혹은 미세 대소관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바뀌시는 거 꼭 한 번씩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정식으로 그리고 그 함수의 위치관계로의 해석을 연습해 두시면 손쉽게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1번이었습니다. 22번입니다. 그래서 같이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존재하도록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가를 먼저 보시면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 그 친구의 근의 형태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다. 그럼 저희 같이 한번 식을 한번 써보면 x n제곱에 64를 뺀 것 그리고 fx를 곱한 것의 해가 2개 그리고 그 각각은 중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거 확인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당 방정식을 적어보실 수 있고 이 형태를 만족하는 해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방정식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이 친구가 0이 된다. 바꿔 말하면 xn제곱이 64다. 자, 그것을 먼저 한번 조금 더 보면 xn제곱에 64 바꿔 말하시면 x라는 것은 64의 n제곱근
각각의 n제곱근의 그 n의 상태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가지시는 건 이미 다 확인을 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나눠보시면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다? x라는 것이 n의 루트 64 하나 정도가 있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 제곱근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fx는 2차 함수고 실근의 최대 개수는 2개입니다. 그리고 가를 만족하는 실근은 중근 총 4개. 그러면 xn제곱이 64가 되는 그 해가 반드시 몇 개가 돼야 된다? 2개가 돼야 한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 만족하는 알파 베타의 형태를 사실상 찾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남은 fx 또한 그 n제곱근 64를 그대로 해로 가져가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죠. 그래서 xn제곱이 64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석해서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으면 손쉽게 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나까지 보시면 제가 구한 fx를 정리해 보니 이 정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요. 근데 지금 1차 함수는 없고, 그럼 이 상수항 자체가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될 거고, 이 친구가 음의 정수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식을 표현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음의 정수가 돼야 하고, 이미 음이라는 조건은 만족을 하셨으니까 정수만 만족을 시키실 수 있으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n이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12의 양의 약수임을 알 수 있다. 자, 근데 앞에서 확인하신 거에 n이라는 것이 짝수라는 전제를 들고 옵니다. 그럼 우리가 세실 때 모든 12의 약수를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2, 4, 6, 12와 같은 4개의 값을 쓰실 수 있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n의 값의 합을 직접 구해보시면 24 정도의 답이 되시겠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23번입니다. 해석도 중요하고 답을 내는 과정도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잘 따라와 보시죠. 그래서 첫 줄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두 로그가 같은 자연수라는 값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A와 B가 같은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다음과 같은 로그가 특정한 자연수라는 값을 갖는데 어디에서만? A와 B에서만. 그럼 어떻게 보실 수도 있는 거야? 요 방정식의 해가 A와 B. 자, 이 형태를 지수로 한 번만 바꿔보시면 요 친구와 요 친구가 같을 거고, 이때 해가 누구? A와 B. 자, 한 번만 더. 내가 양변에 y를 붙여서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그리고 값은 알 수 없지만 양수인 x축과 평행한 직선. 자, 이 둘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가 누구? A와 B. 자, 그럼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의 그림을 가볍게 한 번만 그려보면,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제가 여기에 요렇게 y는 2의 k제곱이라는 선을 그었다.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누구다? A와 B다. 여기까지가 저 밑줄을 쭉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시면 이제 조금 더 A, B의 관계를 명확하게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원하는 게 뭐다? 이 B-A의 차이가 0과 2분의 n 사이. 그러면 저 2분의 n은 어디서 나온 거고 0은 어디서 나온 거냐? 자, 보시면 이 2의 k제곱이 이 위에 그어지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배제하고, 이 최대값을 지나는 순간을 보시면 이때는 동일해야 되죠. 그럼 원한다. 이거보다는 내려올 거다. 그러면 저 2분의 n은 어디서 온 거냐, 차이가. 그러면 저걸 보시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숙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는 이 2차 함수 x가 2분의 n에 대해서 대칭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다? 내가 지금처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이 대칭축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자, 그럼 그 같다는 사실을 가지고 저 2분의 n을 조금만 추론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2의 k제곱이라는 친구가 내려오셔야 된다는 건 확인을 하셨어. 그럼 어디까지만 내려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다시 2차 함수를 조금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대칭 축을 2분의 n 정도로 잡으셨을 때 우리가 최대값이 되는 순간보다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는 확인을 하셨어요. 최대값이 되는 순간이야. 2분의 n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4분의 n제곱 정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려오실 건데 어디까지만 가능하냐? 자, 보시면 저 차이가 2분의 n이라는 것을 이 대칭인 축에서 좌우로 같은 간격만큼 퍼뜨려 보려고. 그러면 2분의 n인 절반인 4분의 n만큼 퍼지실 거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쯤에 x가 4분의 n인 친구가 있을 거고 또 이쯤 대략적으로 x가 4분의 3n인 친구가 있고 그때 함수값은 당연히 어떻다? 2차 함수의 특성상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때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4분의 n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16분의 3n제곱 빼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이 y는 2의 k제곱이라는 친구가 요 사이를 지나가주면 그때의 교점의 x좌표인 a와 b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어떨 거다? 0보다는 크고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저 박스를 총 해석하셔서 나온 최종 결과가 2의 k제곱이라는 친구가 16분의 3n제곱 이상이면서 4분의 n제곱 미만까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k값은 아직 모르고 그냥 n을 직접 수를 1부터 20까지 대입해 가시면서 그 범위 사이에 자연수 k에 대한 2의 거듭제곱이 존재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n에다가 4를 한번 넣어봤다.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는 3,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4. 자, 그럼 이 범위 안에는 안타깝지만 2의 자연수 제곱인 친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n은 4가 되지 않는다. 자, n을 제가 한번 6 정도를 한번 넣어보시면 16분의 3에 36을 곱하셨으니까 4분의 27 정도. 그 다음에 이쪽은 9 정도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약 6점 얼마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요 범위 안에 2의 세제곱인 8이 존재한다. 그럼 내가 찾는 n 6을 하나 확인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번 다 확인을 해야 하느냐? 너무 힘드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어떠한 자연수 k를 포함할 수 있는 n의 범위는 어떨 거냐 해서 반대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럼 이 부등식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자, 앞쪽 한번 정리해 보시면 제가 3분의 16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n제곱이라는 친구는 3분의 2의 k 플러스 4제곱 이하. 자, 뒤쪽을 한번 정리해서 얘는 4만 곱하시면 되겠다. 그럼 n제곱은 2의 k 플러스 2제곱 이상. 자, 좀 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 n제곱이라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은 다음처럼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겠다. 자, 그럼 봅시다. 제가 이 k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자, 그러면 2의 세제곱보다 크고 3분의 32보다 좀 작아요. 자, 그럼 봅시다. k가 1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자연수 n이라는 것은 다음의 범위를 만족하시면 되고 그럼 8과 약 10점 얼마 정도 되는 거니까 3의 제곱인 9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k에 넣는 숫자가 1씩 커져요. 그럼 뭐야? 지수가 1씩 커지는 거니까 다음과 같은 범위에 2배씩 되십니다. 그러면 2의 4제곱 그리고 3분의 64. 자, 그러면 16과 21점 얼마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k가 3인 경우 이제 바로 갑니다. 그냥 2를 곱하시니까 2의 5제곱 32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28까지. 자, 여기도 바꿔드릴까? 자, 그럼 보면 32보다 크고 약 한 42점 얼마보다 작아요. 그럼 거기에 속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은 뭐가 있어? 6의 제곱인 36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세서 이제 20 근처까지만 가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보시죠. 자, k가 4인 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64보다 큰 제곱수 그리고 3분의 256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수. 자, 이 친구의 값이 약 한 85점 얼마. 그럼 들어가는 n은 뭐 있어요? 9의 제곱인 82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은 9. 자, k가 5인 경우 그러면 128 그리고 3분의 512. 자, 이 친구 3분의 512가 약 한 170점 얼마. 그러면 128과 170점 얼마 사이에 있는 거듭제곱수는
12의 제곱 그리고 13의 제곱이 169까지 포함이 됩니다. 슬슬 n이 커지시는 게 보이죠? 거의 다 오셨습니다. 거의 다 오셨어요. 자, k가 6인 경우 보시면 256에서 n제곱 그리고 3분의 1024까지. 자, 3분의 1024면 약 한 341점 얼마. 그러면 256과 341점 얼마에 들어와 있는 게 뭐 있냐? 자, 17의 제곱인 289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의 제곱인 324가 있어요. 그리고는 또 없습니다. 넘어가 버리니까. 자, 이제 K가 7인 걸 써보려고 보니까 2를 곱해서 511을 썼는데 우리가 찾는 N은 22야예요. 제일 커야 400입니다. 그럼 더 이상 세실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하셨고 우리가 찾은 N은 다음처럼 3, 6, 9, 12, 13, 17, 18 이러한 것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봅시다. 9에 18에 30, 43, 60, 78 정도가 최종 답이 되시는 거죠. 자, 문제 전체를 보실 때 우리가 꼭 확인하실 게 뭐냐면 적어도 이 선까지 내가 저 문구를 해석해서 풀어내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저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한 번 더 봐주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을 확인하실 때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반대로 요 값이 되려면 n이 어때야 되냐라고 역발상을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24번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있으면 그 둘의 관계를 먼저 좀 확인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미시 a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렇게 대칭성을 갖는 두 함수를 동일하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칭이 기준이 되는 y는 x 또한 어떻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시면 그 대칭성을 우리가 그대로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괜찮으실까요? 그럼 여기까지 되셨을 때 내가 이 새로운 대칭이 되는 y는 x-1과 이 기울기가 -1인 직선 사이의 교점을 편의상 m이라고 두고 그 좌표를 한번 구해보니 2분의 5, 2분의 3 정도. 자, 조금 더 보십시다. 저기 나온 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y는 x-1의 대칭이고 주어진 기울기가 -1인 직선 또 기울기가 1인 y는 x-1의 수직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이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교점 A와 B 또한 어떻다? y는 x-1의 대칭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AB가 2루트2라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AB가 저 직선에 대해 대칭이면 AM과 BM의 길이는 동일하게 루트2로 같고요. 제가 M에서 B까지 X축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직각삼각형을 만드시면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2. 다 기울기가 1 아니면 -1에서 만들어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A라는 점 그리고 이 점에서 M이라는 점까지 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1대 1대 루트2.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야? 이 그림을 그렸고 대칭성을 확인하셨으면 A라는 점이나 B라는 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A라는 점은 M에서 1만큼 방향에 맞게 평행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고 B라는 점도 M이라는 점에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A 값을 구해보자. 두 점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A라는 점이 y는 a의 x-1제곱이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y 자리에 그대로 한번 수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럼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5니까 a라는 것은 4분의 25 정도. 자, 근데 그림상에서 보시면 저 c라는 점은 저 지수함수의 y절편이죠. 그럼 굳이 좌표로 한번 구해보시면 0, a의 -1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야? C라는 점 또한 확인이 되시죠. A가 4분의 25니까 그 역수인 25분의 4가 저 곡선의 y절편이 되겠다. 자, 삼각형 넓이 ABC를 구하시면 답이 됩니다. 자, 넓이를 구하실 때 뭐 신발끈과 같은 혹은 사선식과 같은 걸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진행을 하죠. 자, 편의상 AB의 길이를 밑변 처리하시면 C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직선 한 번 더 적어보고 점 C 한 번 더 적어보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보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다음처럼 쭉 계산을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시는 거야? 유리화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 S를 한번 구해보시면, 자, 밑변은 2루트 2, AB의 길이죠. 그 다음에 높이 저희 방금 구하셨습니다. 25루트 2분의 96 정도. 자, 그럼 25 약분해서 가시면 요렇게, 죄송합니다. 루트 2를 약분했죠. 자, 그럼 이렇게 S가 나왔고, 이제 여기에 50을 곱해주면 답 192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좀 문제가 어려우니까 꼼꼼하게 좀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을 떠나서 이 친구의 합이 2분의 5파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저랑 같이 가정해 보시죠. 뭐라고 가정하냐? F가 알파라는 해를 갖습니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 나에서처럼 F합성 GX가 0이 됩니다. 이 친구를 만족한다라는 것은 뭐다? gx라는 함수값이 알파이면 되겠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gx가 알파라는 건 sin x가 알파인 순간에 대한 얘기고, 자, 저랑 같이 사인 그래프 한 주기를 그려놓고 그 형태를 한번 찾아보시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니까 이 알파라는 친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1이 됐다. 그럼 그때 해는 뭐야? 여기니까 2분의 파이 단 하나가 나오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아실 때 기본적으로 대칭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실 거고, 자, 이제 값을 좀 낮춰보죠. 자, y는 알파를 제가 조금 밑에 0과 1 사이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면 거기서 해가 2개 나오는 건 맞는데 이 두 친구는 누구?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의 대칭이다. 그럼 제가 이 친구의 해를 각각 x1, x2라고 가정을 해드리면 x1과 x2의 평균이 2분의 파이. 그럼 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알파가 0과 1 사이에 그어졌을 때 두 근의 합은 어떻다? 파이다. 자, 조금 더 낮춰서 y는 알파라는 친구를 0을 포함한 마이너스 1 사이에 집어넣어 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면 이번엔 조금 다른 위치, 즉 x가 2분의 3파인 순간에 두 해가 대칭이 되십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두 해를 x1, x2라고 다시 이름 지으면 두 친구의 평균이 2분의 3파이. 그럼 어떻다? 두 해의 합이 3파이가 나오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낮춰서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해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네, 2분의 3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보니까 F가 0이 되는 해에 대해서 그 해가 어느 한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X의 합 혹은 그 근의 형태가 확인되실 수 있죠.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조건 나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럼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그럼 뭐야? 내가 이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해서 2분의 5파이가 되는 걸 찾으시겠죠? 그럼 어떤 게 있어? 우리가 보셨을 때 뭐 예를 들면 2분의 3파이와 뭐 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 있죠. 또는 2분의 파이 3개 그리고 파이 하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조금 더 선택지를 좁히시면 어떻다? fx는 몇 차? 2차. 그럼 해가 많아야 몇 개? 2개죠. 그럼 우리가 최대 두 종류의 합으로 2분의 5파이를 만드시는 거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x가 2분의 3파이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합이 파이인 거 하나.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가 조건 나를 어떻게 좁히실 수 있어? f가 두 개의 해를 갖는다. 근데 하나는 어떻다? 마이너스 1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다? 0과 1 사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세트가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죠. 가로 갈게. 자, GA파이의 제곱이 1이다. 그러면 우리가 GA파이라는 것은 어떻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sin A파이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니까
A 범위 확인하셨죠? A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2분의 1,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자 또는 2분의 3, 사인 2분의 3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좁혀 놓으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근 하나도 아시고 또 하나의 위치 추론하실 수 있고 A의 값 정도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자 좀 지우고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하죠. 그래서 A 값을 직접 확인을 해서 어떤 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 라는 걸 보실 건데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안 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 A가 2분의 3이면 어떠냐? 자, A가 2분의 3이면 fx라는 친구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고요. 저희가 지금 뭘 확인하셨냐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된다까지 확인하셨고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알아? 한 근이 이미 마이너스 1인 걸 아십니다. 그러면 간격상 대칭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친구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의 해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해가 0과 1 사이라는 걸 잡아놨는데 거기에 모순이 생기시죠? 아, 너는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A가 2분의 1인 경우 보죠.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시냐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b까지.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차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리시면 그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에 걸리시고요. 우리는 이미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대칭에 의해서 그 간격을 잡아보니 여기 해가 누구? 2분의 1이죠. 그럼 어떻다? 정말 0과 1 사이에 해가 존재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fx의 두 해를 모두 찾으셨고요. 요 b라는 친구는 뭐다? 두 근의 곱과 같다.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제 fx를 완전히 완성을 하셨죠. 자, 그러면 f2를 구하러 갑시다. 2의 제곱, 그 다음에 1, 그리고 2, 그냥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시는 거야? 2분의 9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기인데 이 조건 나에서 알파, 베타라는 그 두 근을 갖고 그 근의 형태가 다음과 같은 범위 혹은 값을 가져야 한다. 거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되시면 그 뒷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그래서 정리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자, 26번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방정식의 의미를 먼저 보시면 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인 순간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인 순간에 대한 얘기, 그 순간에서 가장 작은 것을 알파, 가장 큰 것을 베타라고 하신대. 자, 근데 우리가 앞에 다른 문제들을 해설할 때처럼 잘 보시면 이 친구를 제가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래서 y는 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함수, 마찬가지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함수. 자, 두 친구는 모두 주기가 4입니다. 이 함수들과 x축과 평행한 직선인 y는 t와의 교점, 그리고 그 교점 중 가장 작은 것을 알파, 가장 큰 것을 베타라고 이름을 붙인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의 주기가 4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주기만큼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그래서 0과 4 사이에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포개놓고 그 t의 위치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추적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가볍게 사인 그래프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까 합니다. 자, 그냥 가볍게 대충 그려놨고요. 그래서 이 친구 빨간색이 코사인,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 사인. 자, 이제 우리가 t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위치 한 이쯤 그려볼까? 이쯤 그려볼까 하면서 이 그래프랑 어떻게 엇물려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 제가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y는 t를 그리셨다. 자, 그럼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 아래쪽에 t를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생기는 것이 알파 t, 이쪽에 생기는 것이 베타 t. 작은 거, 큰 거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요 부분, 사인 그래프의 요 부분이나 코사인 그래프의 요 부분은 어떤 거야? 자연스럽게 평행이동에 의해서 포개질 수 있죠.
그럼 평행이동에 의해서 포개질 수 있다는 건 뭐야? 이 알파 t와 베타 t의 차이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네, 그 얘기를 우리가 다음 보기에서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점을 기점으로 조금 더 위쪽에 와 있는 t를 그으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시는 거야? 베타 t의 위치는 여전히 코사인 쪽에 존재하는데 알파 t의 위치가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코사인 쪽으로 바뀌죠? 그럼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평행이동에 의해서 포개질 수 있으니까 이 둘의 차이가 일정할 겁니다 라는 것이 달라지죠. 그럼 얘는 어때? 두 친구가 다 코사인 쪽에 생기니까 여기 즉 x는 2라는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겠다. 물론 물어본다면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t를 음수 쪽에 내리려고 하는데 얘는 교점을 전후로 어디에 그으시든 특징이 뭐냐면 코사인 쪽에 알파 t가 사인 쪽에 베타 t가 생겨요. 자, 다시 근데 사인과 코사인의 또 다른 교점인 x가 2분의 5인 순간을 기점으로 보시면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뭐야? 알파 t와 베타 t가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도 찾아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선을 교점 밑으로 쭉 내리셔서 뭐 마이너스 1까지 그으시더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들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기억부터 가시죠. 자, 마침 물어봤네.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입니다. 그럼 어떻다고 우리 봤잖아. 알파 t와 베타 t가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다. 다시 알파 t와 베타 t의 평균이 몇이다? 2분의 5다. 그럼 그 합은 자연스럽게 몇인 거예요? 5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오름분항이다. 자, 니은으로 가십니다. 니은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베타 0과 알파 0의 차이랑 항상 같대. 그럼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한 부분을 보시라는 거죠? 아까 보셨다. 어디? 여기잖아.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가 포개질 수 있는 여기. 물론 조금 더 제가 위로 그릴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점을 전후로 어때? 알파 t의 위치가 앞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니고 다시 2에 대해서 대칭으로 변화하셨어. 그럼 어떤 거야? 베타 0과 알파 0의 차이. 여기가 0이었죠. 여기는 3입니다. 주기가 4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베타 0과 알파 0의 차이인 3으로 일정한 구간은 언제까지? t가 쭉 늘어서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까지. 그럼 다시 사인 2분의 파이 x와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같을 때 아까 잠깐 찾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그죠? 우리가 지금은 앞쪽에서 찾으실 거니까 그 해가 2분의 1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이 친구를 y자리에 넣으시면 자연스럽게 2분의 루트 2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t가 0에서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알파 t와 베타 t의 위치가 잡힌다면 그 차이는 몇으로 일정할 거다? 3으로 일정할 거다. 어쨌든 일정한 구간을 물어봤으니까 니은 또한 어떻다? 오름분항이다. 자, 이제 디귿으로 가실게요. 디귿에서 특이하신 거 찾아보시면 알파 값이 서로 같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파 t, 베타 t를 추론하실 때 보시면 이 음수 쪽에서는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를 타고 움직이세요. 그럼 알파 값이나 알파 값이 t1과 t2라는 서로 다른 값에 따라서 같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점 안쪽으로 t1, t2가 그어진다고 하면 같아질 가능성이 없어. 근데 이 교점의 y값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코사인 쪽으로 바뀌시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쯤에다가 값을 잡으면 알파 t2, 알파 t1처럼 이름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그 둘의 위치가 서로 뭐 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어? 같을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편의상 이 같은 값을 제가 알파라고 둘게. 자, 그리고 문제 좀 더 보시면 t2와 t1의 차이를 주셨거든요. 그 차이가 양수예요. t2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위쪽 직선을 y는 t2, 아래쪽 직선을 y는 t1이라고 설정하고 보시죠. 자, 알파 t2는 코사인 쪽에 생깁니다. 알파 t1은 사인 쪽에 생기고요. 우리가 그때 값을 알파로 통일하셨으니까 뭘 확인하실 수 있어? 코사인 알파 t2, 즉 코사인 알파가 t2.
그 다음에 sin 알파 t1, 즉 sin 알파가 t1. 그러면 같은 각에 대해서의 코사인과 사인 값은 어떠신 거예요? 제곱을 하시면 그리고 더하시면 1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t1과 t2의 제곱의 합이 1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디귿에서 주셨어요. 뭘 주셨어? t2와 t1의 차이를 주셨습니다. 2분의 1로. 자, 그래놓고 확인하래. t1과 t2의 곱이 몇이냐? 자, t1과 t2의 곱을 구하신다. 그 얘기는 뭐야? t2의 제곱과 t1의 제곱의 합에서 t2와 t1의 차의 제곱을 빼서 2로 나누시겠죠? 그럼 우리가 1에서 4분의 1을 빼셨고요. 2로 나누시니까 8분의 3이 나오시죠. 근데 디귿에선 뭐래? 8분의 3이 아닌 다른 값이네. 그럼 디귿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거짓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답이 기억 니은으로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실질적으로 디귿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억 니은은 어떤 거야? 처음에 설계한 대로 그 그래프를 그려서 t의 위치에 따른 추론값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시작하실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급급하게 그래프를 막 그려서 하나하나 확인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특징을 먼저 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변형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니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